상가 경매, 경매로 상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들 좀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업이 우리가 일반적인 수업할 때보다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단락별로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는 단락별로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안 나오니까 빈 여백에 필요한 내용을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가 경매요. 상가 경매에 대한 얘기는 먼저 총론의 개념으로 잠깐 제가 여러분 기본적 마인드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삼위일체입니다. 먼저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일정 행위가 있고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가 있고 토지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세 개의 시나리오에 짝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연습하세요. 어떤 상가 건물을 누가 경매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일정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일정 행위는 먼저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그게 영업행위가 돼서 수익을 내는 행위라면 상가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될 때 이것은 두 개 영역이에요. 나 사업자 등록 낸다면 이게 뭐냐면 자유업이 있어요. 자유업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을 내요. 심지어 어디요? 건물이 없는 무허가 건물에서도 내요. 사업자 등록 내면 내줍니다. 세무서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비자유업이라면 비자유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유가 아니라 비자유업이니까 해당 법규가 있고 그 법규는 뭘 따지냐면 이 사람의 행위를 따져서 그런 행위는 이 법규에 적용을 받고 법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정 조건을 정해요.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그 비자유업에 대한 적법 요건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따 쉬는 시간에 저기 나가보면 학원 설립 등록에 관한 법 해서 써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제가 교육하는 건 자유업이 아닙니다. 비자유업이에요. 학원 설립 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우리가 설립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교육장 조건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조건 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의 내용이 안 맞으면 저는 학원 설립 등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학원 설립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또 학벌이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한 특수한 조건에 그런 요건이 맞는가 봐요. 전문가로서의 뭐 인정받는 캐리어. 그리고 신원조회합니다. 뭐 하느냐 범죄사실 조회를 해요. 근데 범죄사실 조회에서 어떤 걸 하느냐 성관련법을 조회를 해요. 그런 사람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다 맞다면 법규에서 오케이 하고 그 조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인 조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대물 조건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지금 뭔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지하에 있다. 답답하죠. 그리고 갑자기 불이 났다. 대피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법에 따라 조건을 둬요.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대물 조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토지가 위에 있는 용도 지역 등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토지에 대한 조건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다 맞았을 때 이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적법 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도외하지 못하면 엇박자가 나요.
그리고 내가 받아놓고서 저거 잘 된다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드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나고 여기서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매가 나온다면 이런 상가 경매에서 대부분 경매받을 때 주의할 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 공부해야 되죠. 대항력, 우선변제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시중에 대부분 경매 교육이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쉽습니다. 막상 낙찰을 받고 내가 그 동종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비자협의 동종의 행위가 좋다. 그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영업의 연속성을 띠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요? 해결책에 대한 강의가 많이 영속성 맞나요? 맞죠? 예. 영속성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강조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 보세요. 평촌에 보면 학원과 건물이 있어요. 학원이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려고 막 임차인들이 줄 섰는데 갑자기 거기에 상가 건물 5층 통 건물이 한 300평의 경매가 나왔어요. 받기만 하면 이거는 내가 거기서 학원을 해도 좋고 그냥 내보내면 서로 학원하려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 나왔고 학원하는 사람이 여기 알파가 있고 알파는 사업자 등록과 비자협에 대한 대인 조건, 대물 조건 맞게 학원 설립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저당권 설정일 말소기준 권리에 따른 인수주의 소재주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시는 정도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 얘기를 모르시는 분도 나중에 이거는 딱 10분만 공부하면 다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의 연속성입니다. 그 자리는 학원과 골목이고 학원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딱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알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낙찰자로서 인도 명령에서 내쫓았어요. 소재주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학원을 하려고 할 때 학원자니까 영업의 연속성을 딱 띄고 하려고 하니까 동일한 학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스톱이 딱 걸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엇갈리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상가 경매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영업의 연속성을 띈다면 그게 비자협일 때 과연 내가 동일한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그 동종 업종을 어떻게 해요?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법이 있죠. 학원이라면 학원 설립 등록에 관한 법률. 또 어떻게요? 병원이 있다면 의료법에 대한 얘기, 약국이 있다면 약사법의 얘기, 만약에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가에 대한 얘기가 자유업이 아닌 비자유업,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얘기. 그 다음은 위락시설이 있다면 어때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얘기. 만약에 거기에 지금 숙박시설이 있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얘기. 노래방이 있다면 음반산업법 얘기, PC방이 있다면 게임산업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전기통신사법 얘기, 이 얘기를 다 도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는 승계조문이 있어요. 일정 경우에는 법에서 해당 법규에서 그 승계조문을 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습니다. 법규에서 승계조문을 두는 건 왜 두느냐? 그 사람이 이뻐서? 아니요. 법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묻는 거니까
반사적 이익은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독박을 써요. 이 총론의 수업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다시 볼게요. 숙박사를 낙찰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중위생관리법을 따져보면 이 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한 적에 승계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내게 되는 겁니다. 아, 승계됐다. 좋다. 근데 딱 승계가 돼서 보니까 갑자기 종전 소유자 잘못한 건 모두 네 책임이야. 이게 독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 법적 책임에 대해서 승계를 띠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렵다면 다시 해볼까요? 잘못된 건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그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죠. 다시요. 모텔을 낙찰받았다. 시설비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위생법의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신고필증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럼 승계돼요. 좋다. 반사이익은 봤죠. 근데 보니까 앞에 놈이 거기 모텔에서 뭐를 했냐면 성매매를 했어요. 성매매 특별법상 업종 폐쇄명령 떨어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바지사장 내에서 명의만 바꿔가지고 피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대물처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업장은 그런 업장이고 안 되겠어. 삼진아웃제. 더 이상 숙박시설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대물적 승계에 딱 폭탄을 만들어서 숙박시설 못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는 분요, 막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도 엄청 파고들어 연구해서 질문하러 와요.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상담을 해요. 오지랖 넓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차라리 유료했으면 나도 떼돈 벌겠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거 숙박시설 못하니까 이거 그냥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뭐 못하나 이런 소리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다세대를 바꾼다, 다가구로 바꾼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차 대수가 안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바꾸려고 보니까 요걸 바꾸려고 할 때 이게 공동주택 형태로 바꾸려면 대전의 공지나 인동간 거리 이런 제한이 안 맞아요. 건물이 움직여야 돼요. 건물은 여러분 10cm도 옆으로 못 움직여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컵은 내가 10cm 옮기는 거 1도 아니죠? 이 건물 여러분 딱 5cm만 움직여보세요. 내 신이라고 해줄게요. 안 됩니다. 다 부서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상가경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일반인들은 상가에 대한 입지론을 얘기해요. 여기 상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저는 공법 경매 사관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법에 대한 얘기예요. 상권 분석 얘기가 아니라 공법적으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종업종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엎어서 바꾸려고 한다. 바꾸는 것도 안 된다. 그건 잘못 들어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오늘 낱낱이 보고 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가 경매의 진정한 주의점이 무엇인가 요거 한 것으로 지금 좀 잡아봤어요.